네,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오늘은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앞선 가드한테 안 잘리고 패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는 사전에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서 볼을 받는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미드아웃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미드아웃을 해서 수비를 충분히 안으로 밀어넣고 공간을 확보해서 볼을 받는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패스기를 좀 보면 앞선에서 제일 많이 하는 패스가 이 양쪽 날개로 돌리는 요 체스트 패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밑으로 넣어주는 엔트리 패스, 이쪽으로 넣어주는 엔트리 패스가 있고요. 이 센터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쪽으로 볼을 넣어주는 엔트리 패스가 있습니다. 요 사이사이에서만 가드들한테 안 잘리면 되는 거예요, 볼이. 일단 양쪽 날개로 패스를 돌리는데 수비가요, 보통 투쓰리 쓰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서 있을 거예요. 완벽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이렇게 쓸 건데, 수비들은 손을 어떻게 뻗냐면 이런 식으로 뻗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뻗고 있겠죠.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 서 있으면 패스를 이쪽에서 돌리다 보면 여기서 스틸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2번, 3번 가드들이요, 볼을 받을 때 요 3점 라인 근처에서 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 볼을 받을 때 충분히 아웃을 해서 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패스를 하다 보면 이렇게 3점슛 라인 근처에서 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밖으로 나와서 공간을 크게 쓰면서 패스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단점은 슛을 여기서 못 하잖아요. 여기서 슛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볼을 받을 때 안으로 점프 스텝을 밟아서, 투 스텝이라고 그러거든요. 점프 스텝을 밟아서 이 3점슛 라인 근처에서 딱 스텝을 밟는 거예요. 그래야 수비가 3점을 던지겠구나 싶어서 이때 수비가 달라붙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볼을 받으면 수비는 쉽게 따라오질 않아요. 여기서 약간 어설프게 서 있을 건데, 대신 패스는 안전하겠죠. 이렇게 패스는 안전하게 돌릴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볼을 받으면서 점프 스텝을 밟아버리면 수비는 이제 따라옵니다. 그리고 패스는 언제 한다? 수비가 충분히 나한테 붙었을 때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붙었을 때는 어디가 위험하냐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스틸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오버패스, 머리 위로 하는 오버패스를 하거나, 이렇게 머리 위에서 패스를 하는 오버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바운드 패스를 합니다. 이렇게 바닥으로 바운드 패스를 합니다. 이때는 체스트 패스보다는 이 두 가지가 훨씬 안전해요. 패스는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방법, 미리 아웃을 하는 게 아니고 수비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부러 수비 쪽으로 더 붙으세요. 이렇게 붙어서 미드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비를 안으로 힘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그 역동작을 이용해서 밖으로 팍 튀어나가면서 다시 볼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비가 역동작 걸려서 뒤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앞으로 따르려와요. 그때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안으로 패스를 해주면 됩니다. 자, 방금 알려드린 요령은요, 똑같습니다. 골밑으로 볼을 넣어줄 때도 볼을 받았다 그러면 어설프게 서 있을 때 볼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슛거리 내에서 슛 페이크를 많이 써서 수비를 붙인 다음에 오버패스, 머리 위로 오버패스를 주거나 바운드 패스를 줍니다. 바운드 패스를 넣어주면 되고요. 수비가 안 붙으면 어떻게 한다? 과감하게 슛을 때리거나 슛 페이크를 많이 하세요. 수비 반응을 보고 패스를 해야 돼요. 하이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도 만약에 수비가 이렇게 섰다고 치고 이 앞에 가드가 어설프게 서 있는데 볼을 넣어주면 이거 스틸 당해요. 스틸 당하니까 어떻게 한다? 가까이 와서 3점 페이크를 쓰면 수비가 붙겠죠. 붙었을 때 이 공간이, 여기가 충분히 공간이 나왔을 때 센터가 자리를 앞선으로 딱 잡으면 이때 넣어주는 겁니다. 수비를 붙이고 안으로 넣어준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까먹지 마세요. 우리 편이 충분히 공간을 확보한 상태일 때 볼을 준다. 두 번째, 만약에 수비가 가까이 붙어있을 때는 미드아웃을 하라고 한 다음에 미드아웃을 한 다음 공간을 확보했을 때 볼을 준다. 그리고 볼을 주고 나서도 어떻게 한다? 볼을 준 사람 역시 공간을 확보해서 밖으로 나가서 볼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패스를 할 때는 수비를 충분히 붙인 다음에 패스를 하는데, 패스할 때는 머리 위로 주는 하이 패스를 하거나 마운드로 주는 마운드 패스를 하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격하는 분들, 뭐 센터가 됐던 가드가 됐던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내 공격 범위, 내 바운더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 바운더리 안에서 어떻게든 볼을 캐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안에서 볼을 잡으면 고민 없이 그냥 바로 공격 옵션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 공격 공간에서 볼을 잡고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수비가 다시 세팅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요 영상을 찍을 때 그 질문하신 분이 제 생각에 이런 고민인 거예요. 나름 45도로 패스를 잘 주는데 그 사람이 그냥 3점슛 라인 근처에서 볼을 받으려고 그냥 그 자리에 알받고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볼을 아무리 잘 줘도 스틸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비들은 특히 앞선 그 두 명은 그거를 잘라서 속공 뛰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원래 볼을 받으면 안 되고요. 그 뒤에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볼을 받거나 아니면 안으로 수비를 더 밀어 넣은 다음에 미드아웃해서 볼을 받아내야 돼요. 이게 머리에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앞선 가드들은. 그래서 가드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 3점을 장착을 하셔야 돼요. 3점을 장착한 가드들한테는 그 근처에서 볼만 딱 잡아도 수비들이 압박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튀어나오게 되고 수비를 충분히 붙인 다음에 패스를 뭐 위에서 안으로 넣어주거나 뭐 바운드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명심을 해주시고 최근에 다시 영상 찍고 있으니까 좀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